다음에 스위칭 패브릭 기능을 수행하는 패브릭이 또 2장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RSM이라는 게 있는데 이 RSM도 한 2장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13개의 슬롯 중에서 관리 용도로, 제어 용도로 쓰는 게 몇 개야? 6개를 써버렸네, 6개.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게. 슬롯 들어가다 일반 데이터 전송하는 용도로 써야지.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숲720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엔진이에요. 여기에 보면 SP 프로세서라고 원래 슈퍼바이저 엔진이 했던 SP 스위칭 프로세서가 있고 RP가 있어요. RP. 그래서 여기 지금 MSM, RP 뭐 MSM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스코의 카탈리스 스위치를 잘 부팅하는 걸 보면 화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SP 프로세서가 러닝한다 그래갖고 iOS 쭉 풀어가지고 러닝한 다음에 얘가 콘솔 권한을 RP한테 넘긴다 이런 메시지 뜨면서 또 RP가 쪼르르 부팅을 해요. 화면에. 원래 시스코 이게 뭐 부팅할 때 샵에 쪼르르 이렇게 갖고 뭐 풀리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2번 풀어 그걸 2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SP하고 RP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도. 콘솔을 RP가 나중에 차지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패킷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패킷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칼러스 피처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MPU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MPU. 그 MPU를 오른쪽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 있잖아요. 모듈이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이 PFC를 똑같은 거를 모듈에다 꽂아요. 각각의 모듈에다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DFC라고 불러요. Distributed Forwarding Card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스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 PFC나 DFC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그래서 이 버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인 슈퍼바이저 엔진에 있는 PFC하고 각 모듈에 있는 DFC의 버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칭 패브릭 있잖아요. 스위칭 패브릭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뒷부분에. 그래갖고 슈퍼바이저 엔진 속 안에 L2 스위칭, L3 라우팅,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그 MPU들, 그 다음에 스위칭 패브릭까지 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미 모듈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시스코 쪽도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모듈들이 스위칭 패브릭에 억세스할 수 있는 모듈, 그다음에 버스에 또 억세스하는 모듈 뭐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650 아키텍처는 제가 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키텍처에 대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한 게 있거든요. 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스코의 ASR 9000이라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얘는 라우터거든요. 스위치는 아니고 라우터인데 이 아키텍처 한번 보시죠. 똑같아요. RSP440이라고 부르는 라우팅 프로세서가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CPU도 여러 개 있고 여기 보면 스위칭 패브릭이 있는데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죠. 예, 2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2개가 있으니까 스위칭 패브릭이 4개가 있잖아요. 그만큼 각각의 모듈들이 분산해서 모듈과 모듈 간의 통신을 스위칭 패브릭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 일반 모듈들은 스위칭 패브릭을 억세스하는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을 통해서 대부분 스위칭 패브릭이 억세스해요. 근데 속도를 굉장히 내야 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 뭐 2개의 100G, 200G를 내야 되는 경우, 여기 보니까 모듈 자체에다가 스위칭 패브릭을 내장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래서 SR 같은 경우 지금 하나의 슈퍼바이저 엔진에 스위칭 패브릭이 2개 있는 거. 더 속도를 요구해야 되는 경우는 뭐예요? 모듈에 스위칭 패브릭이 내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알카텔의 7750SR은 기존의 6509 아키텍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패브릭, 슈퍼바이저 엔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SF, CPM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SF라고 하는 게 스위칭 패브릭과 컨트롤 프로세싱 모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칭 패브릭이 1테라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2테라. 그 다음에 모듈들 있잖아요. 모듈들이 그 T칩이라고 하는 스위칭 패브릭 억세스 칩을 통해서 2개의 분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는 누가 똑같냐면 아까 7609, 6509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카센 누순처 7750SR의 라우터 하드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알카텔의 7750SR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예전에 타이메트라라고 하는 회사인가 티메트라인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7750SR12 같은 경우는 12개의 슬롯이 있어가지고 다른 벤더에 비해서 굉장히 그 2개 정도의 슬롯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그 포트 덴시티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을 때 목표가 하이 어베러비티다. 그래서 IP 엠프레스 서비스하기 위해서 항상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 컨티뉴티. 기존 서비스를 새로운 IP 엠프레스 서비스로 쉽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어떤 퍼포먼스 문제가 없도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없도록 개발했고요. 중요한 게 서비스웨어 QS거든요.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인터페이스에다가 어떤 QS 이런 걸 주는데, 얘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 소관에다가 QS를 줘요. 그래서 서비스 레벨, 개별 서비스 레벨의 완벽한 SLA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수도 많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매니지먼트 기능이 향상되어 있는데, 5620 SAM이라고 하는 NMS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를 잘 관리하고 그 서비스가 최상의 어떤 러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50SR 패밀리를 보면 775SR 컴팩 4부터 시작해서 775SR12E까지, 인핸스드까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SR12하고 SR7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2가 IBCU로 되어 있고 내부 스위칭 패브릭이 2테라까지 처리가 가능하고요. 775SR7은 500GBps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때는 주로 FP라고 하는 FP라는 칩을 기반으로 해서 모듈들을 만듭니다. 즉 MPU를 만들거든요. 이게 MPU예요. 그래서 FP1은 타이메트라에서 만들었는데 10기가 처리가 가능하고, FP2가 100G, FP3가 400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뒤에가 무슨 IOM X3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그거는 FP3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G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10G를 40개까지 처리 가능하고 400G 1개도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FP3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회사보다 오래됐어요. 안정화됐다는 거, 칩 자체가 안정화됐다는 거거든요. 스피드가 400G. 속안에 리스크 CPU가 288개가 집적돼 있다. 그런 얘기죠. 288개. 시스코가 요즘에 엠파워 X인가 이런 거 나왔는데, 거기는 한 300개, 380개 이렇게 집적되고요. CPU가 막 300개가 들어있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캐패시티가 나오거든요. FP3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이 5밀리언이다. 5밀리언이 500만 개 아닙니까? 이 500만 개가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글로벌 라우팅, 인터넷 BGP 라우트가 10만 건이야. 10만 건. 10만 개거든요. 그럼 500만 개면 뭡니까?